네, 안녕하세요. 땅나무 강장군입니다. 오늘은 이제 토지 투자 유망 지역 중 하나인 부산광역시 기장군에 대한 지역 분석 관련해서 도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1편, 2편 이렇게 나누어서 알려드릴 거고요. 이번 시간에는 전체적인 지역에 관한 설명, 그 다음에 큰 흐름을 먼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는 기장군 내에서도 투자할 만한 입지,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부산 전체 도시기본 계획을 살펴보시면요. 부산은 크게 보시면 3개의 권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맨 좌측편으로 해서 서쪽에 서부산 권역, 그 다음에 이제 부산 제일 중심 측에 위치해 있죠. 중부산 권역, 그 다음에 이제 맨 우측편으로 해서 동부산 권역, 이렇게 세 군데로 구성이 되어 있고, 먼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서부산 권역을 한번 살펴보면, 신항만, 물류, 일자리가 주로 위치해 있는 곳이 바로 서부산 권역입니다. 우리 녹산 국가산단 들어보셨죠? 그 부산에서 유일하게 지역 경제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녹산 국가산단이 이 서부산 권역에 포함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부산 권역 같은 경우에는 부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입니다. 뭐 행정이라든지 금융, 주거 기능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유심히 살펴보셔야 할 곳이 바로 동부산 권역입니다. 동부산 같은 경우에는 해양 관광 자원을 활용해서 관광 산업이 주로 밀집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토지 투자 하실 때 관광 쪽으로 유심히 살펴보아야 할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제 옆 동네만 보더라도 울산 보시면 이제 특히 석유 화학 쪽 말고는 철강회사라든지 뭐 자동차 그 다음에 이제 조선업도 많이 힘들고 해서 현재로서는 이제 경기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많이 힘든 시기죠. 그래서 이제 지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바로 4차 산업, 그 다음에 이제 관광 산업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과거부터 되고 있었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상승폭이 이루어질 토지 투자 키워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보통 국민소득 3만 불이 넘어가면 관광 쪽으로 해서 이제 소비가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3만 불이 넘는 목표 연도가 2020년도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미 2018년에 국민소득 3만 불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서 높아질수록 관광 쪽으로 소비가 계속 이루어진다 보시면 되고요. 그 참고로 이제 소득 수준이 높은 다른 나라 사례도 한번 살펴보면 그 최근 이제 그리스 쪽만 보시더라도 관광 산업 쪽이 그리스 전체 GDP의 11.7%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리스에서 해운업이 1위, 그 다음에 이제 관광업 쪽으로 해서 2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만큼 이제 관광에 관련된 소득 수준 비율이 상당히 높게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도 관광 산업을 계속 크게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 대한민국 관광 하면은 대표 주자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부산, 해운대, 이렇게 굵직한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부산 권역에 포함된 해운대 쪽부터 보셔야 되는데 그 해운대 쪽 지도를 보면 사실 그 바닷가 쪽으로 해서 너무 아파트가 많이 지어져 버렸어요. 이 좌측편으로 보시면 지을 만한 땅이 이제 아예 없습니다. 뭐 백스코라든지 광안리 쪽 거의 이제 아파트들이 빼곡하게 이미 들어와 있다 보시면 되고 그러고 보니까 이제 우측편으로 해서는 비어져 있는 땅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땅을 활용을 하려고 만든 게 바로 동부산 관광단지거든요. 그 예전에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정확한 명칭은 오시리아 관광단지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이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사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허벌판에 뜬금없이 이제 동부산 롯데아울렛이 제일 처음 지어지게 됐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그 롯데아울렛 같은 경우에는 2014년 12월 23일 날 개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자기 외곽에 아울렛이 들어오는 걸 보고 아마 사람들이 다들 놀랬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그 당시에는 완전 허벌판의 시골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대기업들은 이러한 수지 분석을 하고 들어오기 때문에 아울렛이 들어옴과 동시에 2016년 동해남부선 오시리아역이 개통이 완공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가 착공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이케아라든지 그 6성급 호텔인 힐튼 호텔 등이 이제 대부분 완공 또는 이제 착공이 시작되어서 지금 한창 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오시리아 관광단지 지도인데, 향후 이제 기장군에 위치한 오시리아 관광단지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향후 10년간은 제일 큰 체류형 관광단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해운대 신도시보다 더 크거든요. 110만 평 규모의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하나씩 이제 비어져 있는 곳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유치되면서 채워져 나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 가치가 정말 기대되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참고로 지금 4차 구토 종합 계획이 완성 단계거든요. 여기서 이제 가장 대표적인 키워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가 이제 해양 자원 활용,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역세권 위주 개발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에서 3대 관광지 내에 포함된 제주도라든지 강원도는 해양 자원을 활용해서 무궁무진하게 크고 있지만 없는 게 딱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이거든요. 교통 중에서도 역세권이 없는 곳이 바로 제주도, 그 다음에 이제 강원도예요. 근데 하지만 이제 동부산 권역 중에서도 기장군을 보시면 유일하게 해양 자원도 활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세권도 활용할 수 있는 아주 편리한 입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이제 기장군 내에서도 바닷가와 역세권 주변이 엄청 좋아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랑 역세권 쪽이 왜 좋냐면, 그 최근 부산 경기가 많이 꺾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하지만 여전히 땅값이 올라가고 있는 곳이 바로 아까 말씀드린 바닷가 쪽이랑 역세권 쪽입니다. 그 역 같은 경우에는 철도역은 안 좋지만은 지상철, 지하철, 역세권은 좋고요. 그리고 이제 도로도 마찬가지. 고속도로 옆에 투자는 투자 가치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제 IC 인터체인지 인근으로 해서 접근성이 대폭 좋아지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군 토지 중에서도 좋은 땅의 순서를 매겨보자고 하면 1번이 바닷가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이 역세권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IC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기장군 땅값 상승률 1위인 바닷가 쪽의 키워드를 살펴보시면 바로 첫 번째 키워드가 해수욕장입니다. 그 동부산 권역 쪽으로 해서 해수욕장이 광안리, 그 다음에 이제 해운대, 송정, 일광, 더 나아가서는 임랑해수욕장까지 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바닷가 쪽은 사람들을 모으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해수욕장을 중심으로 해서 바다 연구 조망권으로 제일 먼저 가격이 치고 올라간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다는 보이지만 사선 조망으로 보이는 게 두 번째로 상승되는 토지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먼바다 조망권,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뒷블럭에 있는 그런 순서로 해서 지가 상승률을 보이게 됩니다. 그 두 번째로 이제 역세권도 마찬가지. 그 역세권에서도 가장 많이 뜨는 게 그 대학 연구기관에서 이렇게 발표가 된 자료를 제가 살펴봤는데, 역 출구에서 540m 거리까지를 먼저 많이 본다고 합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국가기관이나 정부기관에서는 역 출구에서 250에서 300m까지를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공통적인 걸 보면 역 출구에서 500m까지는 좋은 땅이라고 인정을 해줍니다. 근데 사실 현지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서는 역세권에서 이제 1km까지도 가격 상승의 흐름을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있고, 그 여기 이제 신설역이 개통하고도 향후 5년까지는 이제 꾸준하게 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역세권 지가 상승 사례를 살펴보시면요. 기장군 사례입니다. 그 과거 이제 2016년에 일광역이 개통이 되었는데, 그때 당시 일광역 개통 전에 주변으로 주거지 땅값이 2종 일반 주거지 기준으로 해서 평당 한 200만원 정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2016년 일광역이 개통되자마자 땅값이 이제 평당 400에서 500 정도, 약 2배가량 가격이 상승됐습니다. 그 지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난 2019년 기준으로 해서는 평당 800에서 900, 많게는 이제 호가 1000만원 이상 거래될 만큼 매물이 없을 정도로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시장 수준에서는 평당 850만 원 정도 만약에 나온다 하면은 바로 계약이 될 만큼 시장 금액이 3년 만에 많이 상승한 거를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점점 역세권 주변으로는 땅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가격의 오름폭이 크다 보니까 매수자들은 다음 신설 역사 예정지인 좌천역을 찾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좌천 신설 역사 반경 300m 이내 위치거든요. 일광도 마찬가지로 일광역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신도시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이제 외곽 순환도로가 개설됨으로써 땅값이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마찬가지 일광역 다음 역인 좌천도 똑같습니다. 역사가 이제 2021년 3월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해서 장안 택지개발지구에서 신도시가 들어올 예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주변으로 해서 의과학산업단지라고 해서 암치료센터가 또 들어올 예정입니다. 충분히 가격 상승이 오를 만한 호재들이 많이 있는 곳이죠. 그래서 이제 도심지가 형성될 예정지로서 투자자들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찾게 된다 보시면 됩니다. 사실 이제 사람들 눈에는 좌천에 생기는 의과학산업단지를 잘 몰라서 그렇지 부산 도시기본계획 살펴보시면 기장군에서도 제일 큰 호재 두 개가 바로 동부산관광단지랑 동남권 의과학산업단지 암치료센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 호재거든요. 기장군에서는. 참고로 이제 의학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학교가 투자해서 설립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향후 이제 미래가치가 동부산 관광단지만큼이나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큼 호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좌천도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과거 일광역 가격 상승폭과 비슷한 이렇게 현상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도 매물이 잘 안 나오고 역 개통 시기가 이제 2년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향후 충분히 지금 가격 대비해서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좌천 인근으로 해서는 매도할 수 있는 조건도 굉장히 많아요. 이제 지금 만약에 구매를 했다 과정했을 때 좌천역이 2021년에 개통됐을 때 매도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의과학산업단지 완공 시에 매도해도 되고, 아니면 이제 세 번째로 장안 신도시 완공 때 매도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이제 좌천에는 호재가 많기 때문에 지금 구매해서 몇 년 뒤에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이 3번이나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장군 역 중에 제일 끝에 역인 원래역을 보셔야 되거든요. 원래역도 아직 신설 역사이기 때문에 2021년 3월에 개통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거 사례를 쭉 살펴보시면 좌천역보다 가격이 훨씬 비쌌습니다. 바로 이제 주변의 고리원전 수요자들 때문인데요. 그다음에 일광이나 좌천 같은 경우에는 이데아 커피숍, 파리바게뜨 빵집 등 이제 상권 자체가 아예 없는데 원래는 주변에 일자리 수요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기장군 끝자락임에도 불구하고 상권이 살아있는 곳 중 한 곳입니다. 유일하게 방금 말한 여러 프랜차이저들이 위치해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이제 좌천이 훨씬 더 비싸져서 상대적으로 원래역 인근으로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최근에 저희한테 나온 매물 중에서도 역에서 1분 정도 밖에 안 걸리는데 주거지 땅이 평당 250만 원에 나온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제 원래역 주변으로는 땅값이 오를 수 있는 폭이 굉장히 많이 있다 보시면 되고, 고리원전이 바로 옆에 있다는 인식 자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지만 인근 커피숍 상권인 부산 1등으로 급부상하면서 땅값 자체가 반전 또한 이제 바다 조망권으로 해서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바닷가 쪽이 올랐기 때문에 역세권 쪽으로도 수요가 몰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끝으로 이제 종합적으로 일광역부터 역 주변 시세를 살펴보시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거지 기준입니다. 현재 개통되어 있는 일광역 주변이 평당 800에서 1000만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개통되어 있는 좌천역 주변으로는 평당 500에서 600, 그 다음에 이제 원래역 같은 경우에는 250에서 350 이렇게 대략적인 전체 흐름을 봤을 때 일광역 대비 좌천이 한 반값에서 한 6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좌천 대비 원래역이 반값에서 60% 정도 그렇게 흐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호재 반영이 예정되어 있는 좌천역과 바다와 역을 유일하게 끼고 있는 원래역은 일광역 주변 가격 상승되는 시기와 사례로 봤을 때는 땅값 상승 여지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바다 수요와 역세권 수요를 합칠 수 있는 곳은
기장군에서는 이제 일광역, 원래역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이제 말씀드릴 게 토지 투자도 과학적으로 접근하셔야 됩니다. 입지 용도 지역, 도로 조건, 그리고 가격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장군 같은 경우에는 뻗어져 나갈 수 있는 한정된 자원이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충분히 이제 개발 호재도 받쳐주고 최근 이제 움직임을 봐도 관광 수요가 대폭 늘어났어요. 우리가 이제 그 일광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차량 통행량이나 수요자들을 이제 체크를 자주 하는데 주말에는 차가 막힐 정도고 평일에도 굉장히 장사가 잘 돼요. 식당을 가보면요.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우수한 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장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오시리아 관광단지가 완공되고 그다음에 이제 동해 남부선이 울산까지 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좌측으로는 마산까지도 개통이 되거든요. 이 모든 철도 그다음에 이제 관광 시설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은 관광 수요는 물론이고 고정 수요까지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역과 바다를 끼고 있는 대한민국 최초 입지인 기장군은 충분히 미래 가치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고요. 이상으로 이제 오늘 지역 분석 기장군에 대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길 바라고요. 이상으로 땅나무 강장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